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먹거리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시장에 대한 시황 체크와 여러분들과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50분 동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제공되는 공략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을 바라본다면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만 조금은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리스크와 정책으로서 좀 시장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느낌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담아나갈 수 있는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장에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회의 시장에 우리가 저평가된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이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건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제공되는 이 공략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략주 오픈해드리면서 더욱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과 공략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진주 먹거리 혜택 중에 가장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라던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슈팅이 나와주는 종목들,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하루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단기 공략주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진주 먹거리 2월 달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단기 공략주의 수익률만 하더라도 14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안 좋을 때는 이러한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오늘 시장부터 함께 해보고 싶어요. 저희 전문가님과 소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이 시장을 잘 읽어야지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만큼은 또 주요 지표도 남아있고 계속된 금리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공략주에 대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이 공략주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름만 오픈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 전문가님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공략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요. 이렇게 좀 안전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바라볼 수 있는
공략주 오늘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2가지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을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주 목걸이 혜택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제공되는 2가지 공략주 이외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단기 공략주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기 공략주 하루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이 매수가, 매도가, 투자 비중까지 정해주시면서 이렇게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기 공략주의 혜택만 하더라도 저희가 14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시면서 시장을 좀 빠르고 안전하게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기 공략주의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제공했던 종목들 수익률 잠깐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테마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바라보시는 것처럼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이오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때 여러분들께 저평가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52%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두산이라는 종목 역시나 2월 20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66%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테마로 저희 전문가님이 함께 도움을 주셨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저희가 이 종목도 41%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테마가 단기적으로 변해 갈 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 유명한 종목이죠. 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7%의 수익 실현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단기간에 빠른 수익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함께할 텐데요. 이 2가지 여러분들 함께 해보고 싶어요. 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이 시장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시황 체크 그리고 공략주까지 담아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좀 기대했던 것만큼 굉장히 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시장이 좀 좋았으면 하는데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큰 재료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또 아스코, ASCO, 임상 종양학회 또 이렇게 학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약주들도 좀 크게 또 반등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시장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또 우리가 또 예상해야 되는 거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또 선침해로 이미 다 대응을 해드렸거든요.
거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영상으로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계속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그 영상 안에 또 공략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거기에서 대응해야 되는 전략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들의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은 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웃돌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바라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좀 증시가 불불 타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을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담아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진주목걸이와 함께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장 현재 빨간불 켜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5%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3% 상승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글로벌 증시는 사실 막 불불 타오르는데 우리 증시는 살짝 소외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에 또 우리가 이 지켜낼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현재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 나가야 될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의 종목명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종목을 공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뭐 붐이 좀 불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솔직히 원전 같고요. 뭐 태양열 같고 네. 아직 안 간 거는 이제 풍력입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SK 오션 플랜트를 가지고 왔고 지금 화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해상풍력법에 대해서 이제 입법 이제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뭔가 좀 잘 끝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꼭 시작은 좋은데 꼭 중간에 가다가 자꾸 이게 박살이 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28일. 오늘 아무래도 입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근데 저 이번에도 좀 약간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요? 근데 왜냐면 좀 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종목 가져오자마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현재 정부 현재 뭐 21대 국회를 욕할 수도 없고, 그죠? 자 여기서 욕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21대 국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싸그리라는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몽땅, 네. 몽땅 좀 입법 절차를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난 법안들이 이제 쑥쑥 쏟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거를 다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1대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해상풍력법에 관련돼서 특별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SK 오션플랜트는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고 이번에 이 특별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주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네.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뭐 차트 한번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릴 건데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일단은 정부가 예전에 우리 또 문정부 때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줬거든요. 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상풍력은 뒷전이고 갑자기 탈원전에서 또 원전을 또 복구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정권에 따라서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정권에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밑에 보시면 해상풍력 100조로 키운다면서 특별법 외면에 업계가 분통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2030년까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6기가와트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연간 6기가와트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해상풍력 단지를 그만큼 많이 발전을 시켜야 돼요. 네.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이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윤곽이 잡히려면은 뭐 올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딱 잡혀야 되는데 탄소 배출을 절감하겠다라는 그 목표치는 확실한데 그 지금 내려가는 단계가 굉장히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조건들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근데 지금 조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가 주가를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풍력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이 기대감. 예, 그렇죠. 그 기대감이 반영됐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하는 네.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중국 그리고 오. 대만 음. 그리고 또 인천에도 또 신항 관련된 이런 부분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기 보령 쪽도 신항이 있죠. 대천 신항. 네. 뭐 이쪽도 있기 때문에 그 풍력 단지로 인해서 좀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SK 오션 플랜트가 플랜트 사업을 하는데 즉 이제 하부 풍력 발전의 그 하부 구조물 있죠. 네. 요거를 수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주 효과가 이제 대만 쪽, 중국 쪽, 그리고 우리 좀 인천이나 뭐 보령 쪽 이쪽으로도 수혜가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울산 쪽으로도 지금 이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구역에서 서해안 쪽에서 이 구조물을 제작을 하면 다 막 분해돼 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안 해요. 연결된 부분으로 이렇게 운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해안 쪽에 가장 좀 사업이 연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좀 요목조목 따졌을 때 서해안 쪽으로 해서 좀 사업 전략이 좀 굉장히 좀 다각화될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풍력 발전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을 때 네. 이렇게 좀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는 뭐 밑에 나오지만 뭐 모멘텀 이 재료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게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까 차트 한번 봤었는데요. 차트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위 상단 고점에서부터 등락을 보이면서 쭉 밀리면서 내려왔거든요. 네. 추세는 전체적으로 밀려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 상단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선 보이시면 여기 241선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받고 저항받고 그대로 조정받거든요. 네.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또 바닥이 나와요. 12,400원 저점을 달성하면서 지금 23일인가요? 지난주 한 목요일쯤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SK 오션 플랜트를 지금 당장 매수하셔라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영상 또 찍어드려요. 네.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때 어떤 영상을 남겨드리냐면 맛보기를 딱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공략한 종목 있죠. 네. 이 종목에 뭐 매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친구를 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유를 쫙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여지가 있다. 근데 솔직히 SK 오션 플랜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 구조가 좀 이제 많이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해상 풍력에 대한 이 수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실적도 조금 더 덤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자리가 이제 바닥 자리예요.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차트가 아니라는 거죠. 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와야 되고 네. 이제 물량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되는 자리 매물대 보이십니다. 매물대 19,000원에서 2만 원 자리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 위 상단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위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 간에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물론 저항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저항이 굉장히 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SK 오션 플랜트 대응 전략 같은 거 제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영상에서 좀 공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뭐 풍력 원전 갖고 뭐 태양광 갖고 다 갔는데 네. 이제는 풍력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재료는 순환돼요. 순환이 되면서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리스크로 봐야 되냐면 미국 리스크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벌스 싸우는 거 요걸 봐야 됩니다. 왜 네. 봐야 되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사업 계속 가도 돼요. 네네네. 신재생 에너지 계속 가야 되고 탄소 배출 관련된 거는 진짜 포트폴리오 좀 무겁게 비중 갖고 가야 되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또 이제 재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싹 갈아엎어 버릴 거예요. 근데 갈아엎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IRA 법안, 인플레이션 요거 관련돼서는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당장 갈아엎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그런 잠금 장치, 완화 장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뉴스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 그럼 이거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최근에 주가 밀리는 것도 최근에 또 이제 5월 초 들어서면서 트럼프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렇죠.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SK 오션 플랜트가 연초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고 그대로 무너졌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반등의 여지가 있고 2부 종목 할 때 제가 이 탄소 배출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2부에서 다시 하나 또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SK 오션 플랜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오늘 28일, 20일 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법안을 이 해상폭력 특별법을 골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국가기관 간의 전력망을 확충하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 SK 오션 플랜트 신재생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처럼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떤 모멘텀에 어떤 이슈를 바라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도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받는 사람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수급도 한번 바라볼까요? 네, 수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네. 연기금에서도 담고 사모펀드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기관 쪽에서 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외국인도 계속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근데 외국인 쪽에서도 물량을 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욱더 메리트가 높지만 네.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재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급 뭐 영향으로 인해서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는 이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고 있지만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영상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과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이러한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분석 영상도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약주 2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시황 체크와 여러분들과 공약주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50분간 저희 진주 목걸이 이 시간 외에도 함께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 이 방송 외에도 함께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주는 SK 오션플랜트 풍력 관련주로 하여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공약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약주도 바로 공개 부탁드려요. 두 번째 종목은 좀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네. 유별나게 좀 이 종목을 좀 애틋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 네. 그만큼 오늘 지금 우리 팍스경제TV 지금 제 화면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이 종목은 꼭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라.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보고 있는 오늘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요거는 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 공개될 거고요. 네. 자,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 요거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거는 일단은 제일 위 상단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으로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다. 즉 오. 탄소 배출을 많이 했던 국가, 네. 그리고 자연을 많이 해친 국가. 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이유구나. 예, 근데 제일 위에 보시면 미국이죠. 네. 예, 미국이 그만큼 무게가 좀 많이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그만큼 기후 변화에 막대한 지금 책임이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원래는 중국이 3위였거든요. 러시아가 2위였어요. 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제 2020년대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빠르게 중국이 치고 나옵니다. 네. 중국이 치고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2위로 가고 이제 2026년, 7년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모르는 거긴 한데 그렇죠. 중국이 현재까지 지금 탄소 배출이 엄청나고요. 네. 근데 이게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거를 다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을 갈아엎고 이거 화력 발전을 얼마나 돌렸고 막 이런 수치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중국은 그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 거랑 중국이랑 봤을 때 중국이 조금 더 했을 거라는 오. 예상은 있어요. 네네. 근데 아무튼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책임져야 되는 탄소 배출량을 그만큼 탄소 배출에 대한 중립을 얘네들이 많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파괴시켰으니 너희가 중점적으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래서 탄소 포집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앞서 나가야 된다.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지금 트럼프 후보가 또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2030년도까지 했을 때 목표로 하는 게 지금 화면 나가고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떨어진 거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바로 노란색 선이거든요. 아래 하단에 있는 노란색 선이에요. 네. 타겟.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지금 쭉 내려와야 돼요. 탄소 배출이 진짜 절감을 완전 급경사로 쭉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막대한 자금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미 여기서 선전포고했어요. 요거 또 화면 또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미국이 3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28%고요. 자, 바이든이 지금 43% 감축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보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단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결국엔 하기는 해야 돼요.
트럼프라고 해서 이 탄소 배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수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뭔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바로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또 천연가스 관련된 거, 네. 그리고 뭐 유가를 또 끌어올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반도체 패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근데 반도체는 솔직히 뭐 업황에 누가 되든 간에, 네. 미 대선에 누가 되든 간에 결국에는 반도체는 패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거거든요. 예, 중국을 계속 옥죄면서 이렇게 갈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에요. 솔직히 오늘 일부 종목에 SK 오션 플랜트가 아니라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올까 고민을 했어요. 오.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국에다 태양열 패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투자를 해놨거든요. 근데 미국 자체가 뭐냐면, 미국 자체가 중국에 있는 값싼 태양열 패널을 많이 이렇게 뽑아갔어요. 네. 많이 가져가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왜냐면 싸기 때문에. 네. 싸기 때문에 중국 거를 많이 가져다 썼는데, 이제 그 중국 그 태양열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런 주가 탄력이 하반기부터는 정말 강하게 올라오겠구나. 근데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부터. 네. 왜냐면 이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면 관세를 지금 당장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열 패널 이거 나 지금 당장 안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예요. 네. 8월부터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하면 2분기 실적은 이미 땡이고 3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탄력을 받기 시작할 거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10월, 11월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그 시즌에 이제 탄력을 받을 거죠. 받을 실적 것이다. 모멘텀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런 대응 전략을 한번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일단 해상 풍력에 대한 이런 재료가 조금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SK 오션 플랜트를 갖고 왔고, 오늘 두 번째 2부 종목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관련 종목입니다. 탄소 배출 네, 관련한. 탄소 차트 보면은 진짜 뭐 눈 뿅뿅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 지금 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차트 보시면은 위 상단 고점에서부터 아래 지금 현재 주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네. 어떻게 돼 있죠? 얘네들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죠. 반등 오. 추세 타는 애들. 네. 이 고점 대비했을 때 이 수렴 자리에서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 얘네들이 정말 무섭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밑에 빨간색 박스 좀 보시면 거래량 보세요. 윗꼬리 달고 거래량. 요게 뭐예요? 제가 매번 뭐라고 설명드리죠, 이런 거? 매집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매집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요런 게 터집니다. 이런 게 터지면은 진짜 쭉쭉쭉쭉 상승할 수 있고요. 오, 진짜 이렇게 딱 예, 구간 그래서 딱 그렇게. 네, 이런 차트만 제가 막 찾아다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뽑아야 돼요. 네네. 뽑다 보면은 여러 종목들 이제 다 봐야 되잖아요. 음. 뭐 실적도 봐야 되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좀 아니다. 얘네들 가지고 가면 리스크가 있겠다.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다. 뭐 이런 거 다 찾아야 되잖아요. 네. 찾다 보면은 요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요 종목은 탄소 배출 관련주 하면은 뭐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다 나오실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응 전략이 어떻게 맞아요.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느냐, 요게 중요한 거라서 오늘 제가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영상에서 요 종목에 대해서 아주 불티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번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종목 이외에 제가 또 원전주를 좀 몇 가지 공략을 해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방송에서도 원전 종목을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방송 끝나고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곳에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나오는데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오. 그리고 왜 제가 우진엔텍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원전주 중에서는 그 유통 비율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뭐 조금 비중 뭐 들어가는 재료가 좀 바람이 분다. 우진엔텍 먼저 움직여요.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에. 네.
그 가볍기 때문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도 공략해서 상한가까지 갔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에서 제가 여러 종목들 뭐 모멘텀 다 체크해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블라인드 종목의 유통 비율을 보시면 이 블라인드 종목의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3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주가가 바로 푹 튀어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전에도 제가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공략할 때 아직 주가 상승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재료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이 종목도 기본 뭐 VI는 바로 걸리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대응할 때 지금 현재 시장에 맞춰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왜 제가 시장 이렇게 하냐면 솔직히 시장에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우리가 뭐 주가를 어떤 탄력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주가 탄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품절주. 예,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바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 특히 세력들이 제일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거. 뭐 조금만 매수해도 바로 주가가 튀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가벼운 품절주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유통 비율이 좀 낮은 애들 위주로 지금 잡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네. 왜냐면 저도 무거운 종목 좋아하고 뭐 단 3% 5% 먹으면서도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매매도 합니다. 안전하게 가야 될 때는 안전하게 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비중 낮은 이런 유통 비중을 낮은 대주주가 물량을 그만큼 크게 갖고 있는 애들만큼은 이제 주가가 빠르게 튀어갈 수 있어요. 재료 조금만 바람 불미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좀 많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종목 같이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안 좋다 뭐 시장 보면은 지수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박스예요. 뭐 위로 가지도 않고 아래도 가지도 않고 이 맞아요. 박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제가 방송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진짜 화났었어요. 막 혈압이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막 승질이 나니까. 네. 아니 미증 시도 이렇게 가고 홍콩 우리나라만. 항생부터 그쵸 중국 네. 증시도 가고 니케이도 괜찮은 흐름인데 홍콩지수도 가고 뭐.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박스권이지? 했더니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다 투자하고 싶은 매력도가 적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이 지수를 만들고 기관이 수익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이 들어올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법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을 땐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 뭐 자기 재집인 양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짜증나기도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지수 살리려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기관도 여기서 또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관이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이 넘치는 시장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솔직히 선물 시장에 대해서 자금 유입 유출도 좀 심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 같은 경우는 좀 선물 시장에 좀 자금이 들어왔죠. 외국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우리가 뭔가 그 펀더멘탈이 강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미 저평가 받았던 저 PBR 종목으로 지수 이미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재료 순환되면서 빠질 종목도 싹 빠졌고 제약주들 무너지고 있고 그러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 이제 6월 달부터서 이제 요번 주죠. 네. 요번 주 5월 31일부터 이제 임상 종약하게 시작하면서 제약주들 탄력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치를 또 밀면서 이제 애플이 이제 힘을 또 실어줄 수도 있거든요. 네. 애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 지수 견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그러한 좋은 호재성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지금은 강력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왜 사람들 그게 있잖아요. 공포에 살아. 그리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근데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큰 빅 이벤트가 있으면 그 빅 이벤트 따라서 매매만 하면 돼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만 잡으면 되고 이미 세력으로 의심될 만한 거래량이 트여 있는 종목들 그런데 그 종목들이 바닥이다? 그럼 담아야죠. 네, 그래서 포트 구성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인터플렉스에서 10% 일단 수익을 내고 지금 박스권을 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네. 저 인터플렉스도 보면은 저 뭐예요? 저점 밀면서 올라오잖아요. 오. 얘네들 보시면 저점 밀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단기적으로 또 상승 나오다가 또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게 패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은 이런 거죠. 차분히 물량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애들. 이전에 거래 물량 트여 있었던 구간에서 매물대 위 상단 때리면서 이제 올라갈 거고. 네. 이런 종목들, 아이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현재 뭐 물량을 뭐 세력들이 털어내는 종목도 있어요. 쉽게 AI 쪽으로도 뭐 종목들 많잖아요. 아이폰이 이번에 신모델에 AI 기술을 탑재한다라 그래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료가 당장에 시장에서 재료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거. 저는 솔직히 지금 수소도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막 근지근지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다가 또 수소 관련돼서 뭐 수주 이슈가 효과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애플 쪽 제가 지금 목이 멜 정도로 막 이렇게 열띤 막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 안 하면 못 잡습니다. 이런 거 못 잡아요. 근데 뭐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시장가 전쟁하라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 시장가 전쟁할 시기는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 자리 딱 지정해 놓고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 진입로를 딱 미리 가 있는다고 해야 될까요? 목진지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진입 경로대로 내려오는 조정 또는 우리가 그 원하는 자리까지 왔을 때 그때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 잡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솔직히 저 말고도 지금 자리 지키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아무래도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네. 투자 이제 전문가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 다 해요. 지금 뭐 급등하는 종목도 원전주 막 오르니까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SMR 수주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막 쫓아간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머물러 있어요. 다 그 지금 다 막 물렸죠. 지금 이게 물살이 세는데 지금 노젓고 네. 지금 혼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천천히 가서 물살이 이제 좀 끝날 때쯤 됐을 때 모터 달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 네. 그런 자리들을 설명하는 거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영상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2부 종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팀코리아로 해외 진출을 좀 본격화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탄소 배출이거든요. 탄소 배출.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보시면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고 글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책 네. 읽는 데는 좀 소질이 없지만 자 보시면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탄소 포집 저장 나와버렸어요. 이 종목 핵심 기술이 나와버렸습니다.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네. 예, 이게 탄소 포집이 뭐냐면 제가 이게 환경과를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잘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물이 있어요. 네. 물이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물에다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하냐? 땅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재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밑에 석유를 빨아들이면 뭐 있죠? 빈 공간이 생기죠. 오, 네. 거기다 이제 넣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요거를 얘기하는데 요게 솔직히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죠. 약간 네. 신재생 에너지랑 좀 그쵸. 비슷한 것 같아요. 뽑은 거 그대로 밸브 그대로 꽂아놓고 네. 그대로 다시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탄소 포집을 하려면 저기 울산 쪽이었나요? 저 아무튼 그쪽에 하나가 있어요. 네. 광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네. 뭐 저장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부분은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미국 쪽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 기술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큰 막대한 자금을 넣어서라도 그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이 먼저냐 우리나라가 먼저냐인데 결국에는 그 기술을 어디서 갖고 있냐?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결국 미국으로 가서 얘네들을 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수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뭐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요거 관련돼서는 쭉 갈 것이다. 한데 아무래도 조 바이든이 됐을 때 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트럼프 쪽은 조금 조정을 또 크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네. 부분들 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또 차트 한 번만 더 볼게요. 와, 이 매력 있는 차트를 네. 좀 보셔야 돼요. 이거 방송 또 리모컨 이렇게 누르시다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차트 한번 다시 네, 볼게요. 차트 한 번만 좀 볼게요. 네. 예, 거래량 일단 한번 눈으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이제 저점을 밀면서 올라가는 저점 구간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향을 한번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맛은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이제 맛 같은 경우는 어디서 느낌이 되냐면요. 주가 일단은 11,000원부터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설명드리면 함께 참여 안 하시겠죠? 그래서 참여하시면은 제가 요거 관련돼서 뭐 전략 한번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네. 오늘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원전이나 아까 뭐라고 했죠? 수소. 그리고 뭐 VR, XR 쪽도 이제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8월 달에 이제 삼성 그 글라스 나옵니다. 네, 갤럭시 글라스 나와요. 그러면 네. 거기에 따르는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이제 VR, XR 장면에 또 콘텐츠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 종목들 제가 또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물량 매집된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목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아까 수소한다고 했고 태양광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태양광. 요거 관련돼서 네. 제가 일단 영상에서 요거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요거 방송 이후에 바로 사무실 가서 정리해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정보 받아 가시는 거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 또 이 나오는 거 기다려야 돼요. 네. 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쵸. 저 바빠 죽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고 있으니까 요 종목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이 정말 목이 터져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블라인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투자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탄소 배출로 하여금 현재 미국 간의 대선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탄소 배출만이 유일하게 맞물려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테마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증시 바라보면요. 어제부터 살짝은 반등세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타국가들과 다르게 연이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다면 이러한 정책적인 충돌이 이제는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어제부터 증시는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앞서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소 관련주, XR, VR 이러한 컨텐츠 관련주까지 다양한 테마들이 존재하니까 우리 이러한 종목들 쏙쏙 꼽아서 한번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자세히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러한 분석 영상, 종목명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진주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조명이 좀 센데 제가 최근에 눈 레이저 수술을 받아가지고 자꾸 네.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이러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너무 죄송스럽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안전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공략해드린 종목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바닥권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상 시청하시면서 함께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장에 조금 더 혼란스럽다면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찾아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